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시황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채권의 강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TMF 기준으로 4%가 넘게 올랐고요. 반대로 나스닥 증시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제는 ADP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11월 고용은 예상치를 한참 하회한 10만 3천 개가 나왔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6%가 오르며 꾸준한 둔화세를 확인시켜줬고요.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도 8.3%가 나오면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그동안 늘 엄청난 수치의 일자리 증가가 일어났던 레저 및 접객 분야의 일자리 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7천이라는 수치가 뜬 건데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동안 문제가 고임금 전문직 일자리들은 빠른 추세로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서민층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비스업 일자리, 그 중에서도 레저와 접객에서 일자리가 줄지 않아서 많은 걱정을 했었잖아요. 이게 막 수십만 개씩 증가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엔 단순히 상승세 둔화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7천이라는 수치가 뜬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업 분야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서비스 직군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늘 마주치고 직접적으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거든요. 아까 제가 고임금 전문직 일자리들은 이미 줄어드는 추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인텔, 구글 이런 대기업들에서 인원 대량으로 해고한다고 한들 그게 뭐 우리 실생활에 별로 와닿진 않죠. 그냥 뭐 뉴스 통해서나 아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빅테크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의 전체 일자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적죠. 대기업들 몇 개나 된다고. 미국도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전문 직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한들 실물 경기가 악화된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었던 건데요. 근데 서비스 직군들이 이렇게 급격히 줄면 얘기가 좀 다르죠.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여기 지난번엔 직원분들이 한 5명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왜 2명밖에 없고 뭐가 이렇게 썰렁하지? 아이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말 나오더니 진짜 안 좋나 보네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기대 인플레 수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럼 임금 인플레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ADP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어요. 채권은 물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곤 있었지만 나스닥 증시 입장에선 ADP 고용보고서를 별로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워낙 그동안 노동부의 공식 고용보고서와 수치 차이가 컸었으니까요. 자, 근데 15분 뒤에 노동부에서 내놓은 경제지표를 보고는 분위기가 급 반전했습니다.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5.2%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4.9%보다도 높고 2분기 3.5%보다도 확 높아진 매우 좋은 수치가 나왔고요. 단위 노동비용도 마이너스 1.2%가 나오면서 예상치인 마이너스 0.9%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쉽게 요약하자면 기업들이 인력 감축 같은 걸 통해서 지출하는 돈은 적어졌지만 적은 인력으로도 오히려 생산성은 더 늘어난 아주 좋은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스닥 증시도 좀 반응을 했어요. ADP에서 발표하는 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됐는데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건 믿을만 하지. 거기에 이 두 가지가 방향성이 같게 나왔네 하면서 이때 이제 급격히 회복을 했습니다. 채권도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어떤 소식들이 있었냐면요. 그 전날 무디스에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켰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타격을 받았고요. 근데 S&P와 피치에서는 기존의 안정적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내년 1분기에 중국 수출용 AI 반도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거예요. 정말 중꺾마 인정.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상무장관이 대놓고 엔비디아를 저격하고 경고했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의 사나이. 이제 이런 걸 보면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중국 시장은 정말 곧 죽어도 포기가 안 되나 봐요. 아무튼 이번엔 정부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히면서 돌파구를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은 했는데요. 근데 시장에선 안 믿죠. 아이고 저것들 또 어차피 규제당할 텐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힘 빼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아무튼 나스닥 증시 전체로 보면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잘 이어가던 와중에 왜 갑자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끝이 났냐면요. 우선은 유가예요. 갈수록 국제유가가 너무 큰 폭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제 심지어 WTI 기준으로 4.1%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어이 배럴당 70달러를 깨고 60달러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빠지는 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야 이거는 진짜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경기가 작살 나려나 본데 이러면 중국 경제도 회복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일단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했고요. 나스닥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인플레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러면 기업들 실적이 걱정인데? 라는 심리가 퍼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골드만삭스에서 그동안은 인플레를 잡는 게 급선무였으니까 경기가 나쁘다는 소식이 오히려 증시에 도움이 됐지만 이젠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이다. 경기 순환주에 숏을 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했고요. 반대로 채권은 오히려 더 웃으면서 크게 상승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